안녕하십니까.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핸드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핸드폰이 이제 사건이 되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만약 예전에 SBS의 모 앵커가 이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이제 걸렸잖아요. 근데 보통 이게 사진을 찍으면 그 피해자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거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사건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 나온 판결이긴 하지만, 자, 핸드폰은 되게 모든 사람이 지금 갖고 있죠. 근데 이 핸드폰에는 사실 그 사람의 사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뭐 범죄 행위 증거도 들어가 있지만 사생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범죄도 밝혀질 수가 있어요. 지금 막 어떤 정치인들 보면 뭐 사건 터지면 핸드폰 버리고 막 난리잖아요. 핸드폰 없애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이 핸드폰은 아무리 내가 지워도 그 안에 옛날에 했던 메시지나 영상이나 전화 통화 내역들이 시간이 지나도 다 남아 있거든요. 통신사에는 남아 있지 않아도 이 핸드폰에는 남아 있어. 그래서 뭐 정치인은 무조건 걸리면 핸드폰 버려라, 없애라,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는데, 이 핸드폰을 만약 영장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를 하고, 그 다음에 피의자가 같이 참관해야 돼요. 피의자나 변호인 참관 상태에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, 그 다음에 그 목록을 목록화해야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데,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제출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영장을 받아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받고, 그리고 그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 핸드폰을 막 뒤져가지고 거기 나온 모든 걸 가지고 그 피의자한테 이게 다 씌울 수는 없어요. 최소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고, 그걸 증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, 그거를 이제 이미 제출된 압수수색된 그 임의로 가져온 핸드폰에 있는 것을 다른 거 보다가 다른 또 피해 사진이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만약 기소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무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아도 증거를 쓸 수 없고, 그 다음에 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써도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. 최근에 지금 항소심 판결에서 나온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것인데, 뭐냐면, 자, 만약 어떤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어요.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와서 핸드폰 내놔라. 그러면은 현행범이라서 체포할 수 있지만, 그거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행범에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바로 할 수 있어요. 영장이 없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, 지금 여기선 뭐냐면, 이미 제출이라 한다고 해도 말이 이미 제출이지, 경찰이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놓으면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다. 이것도 거의 강제적인 수사를 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증거를 쓸 수는 없고, 48시간 내에 사후 영장을 받아라.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항소심 판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. 대부분 사건들이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찍는 이런 사건들이긴 한데요. 아무튼 이 핸드폰 자체가, 그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맞는 거지만, 이 지금 우리 현대 생활에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걸 꺼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 자기부재 금지에도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의한 것만 해가지고서 처벌받아야 되지, 내가 너의 인생을 다 뒤져볼게, 너가 여기 보니까 너가 잘못한 거 뭐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뭐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.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핸드폰에 대한 적법 절차, 그 다음에 이미 제출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영장 받아서 제대로 참여하게 하고, 그 다음에 그 목록도 작성하게 해서 당사자가 그걸 다 파악한 후에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밟았을 때에만 이제 증거로 써라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,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절차를 어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
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판결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걸 모두 그걸 털어가지고서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, 사실 핸드폰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분신 것 같잖아요. 자기 분신이고 자기 어떤 양심도 들어있는 부분인데, 이거를 무조건 다 꺼내서 증거화해서 그 사람을 다른 죄로도 마구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, 그리고 요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잘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못 열잖아요. 그것도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 하지만,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누구도 자기 죄를 먼저 얘기하고 먼저 까발리고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. 그거는 국가가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해야 되는 것이지, 핸드폰을 안 열어줘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가지고, 전에 공수처에서는 그거 가지고서 영장 청구까지도 했는데, 그거는 정말 우리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아무튼 핸드폰의 증거 능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인권 보장이라든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은 이미 제출된 핸드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